Used to never do what's best for me. I was such a hopeless fool. I just kept making the same mistakes. 안녕하세요. 살림 한 줄입니다. 저는 지금 다이어트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요. 몸무게는 58kg에서 52.3kg까지 빠졌어요. 제가 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52.5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거 모두 들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찍었을 때는 52.3kg였습니다. 5.5kg 정도 빠진 몸무게인데요. 한 달 반 동안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빼게 됐는지 제 비결을 한번 알려드릴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루에 3끼를 먹되 한 끼에 1인분만 먹기, 그걸로 목표를 잡고 식단을 했거든요. 식단과 운동을 병행을 했는데 운동은 그 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운동이고 식단은 이번에 한번 새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최고로 쉬운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통 생각하시는 다이어트 식단 그런 메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식단인데 제가 딱 1인분만 먹기로 약속을 하고 야식과 간식, 주스, 술 요거는 딱 끊었어요. 케이크나 빵, 면, 라면 그런 거 다 먹었고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외식도 당연히 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선 운동 후 식단 운동이었어요. 저는 체력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식단과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면 체력이 더 떨어지거나 운동 능력이 많이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서 운동을 그냥 무식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밥을 같이 줄인다. 그러면 운동도 잘 못하는데 기운이 딸려서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운동을 한 3주는 적응 기간이에요. 그때까지 재미를 보통 붙이거든요. 그 후에 식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거는 운동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긴 했지만 그 정도로 완전 루틴화가 되고 내가 체력이 조금 올라간 다음에 식단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인분 3끼 먹기로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실패했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해야 돼요. 저도 그 전에 극단적인 식단 같은 거 해보고 탄수화물을 줄여보려고 채식 식단으로 많이 먹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번거롭기도 할 뿐더러 하루 종일 내가 뭘 먹지? 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걸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 인생의 중심은 다이어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꾸준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 목표는 내가 평생 동안 한다고 생각하고 내 습관을 바꾸자, 식단이랑 운동을 루틴화하자 라는 게 저의 다이어트의 목표였고 그걸로 거의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오늘 먹었다고 해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은 조금 덜 먹으면 되지, 또는 점심때 많이 먹었으니까 저녁때 조금 덜 먹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끔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록을 했어요. 저는 운동도 기록을 하고 식단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걸
인스타그램 제 운동 피드에 올렸거든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전 처음에는 그냥 뭐 오늘은 데드리프트를 했다, 오늘은 무슨 무게를 들었다, 오늘은 버피를 몇 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글로만 적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자세를 못 보는 거예요.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기도 하고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면 자세가 조금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한 자세가 있다거나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무너지는지 내가 어디서 좀 처지는지 뭐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영상을 센터에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찍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제 나름대로 운동 계획을 세우고 강도를 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운동 강도를 점점 더 늘려갔어요. 네. 식단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록을 하면서 제가 식습관이 어떤지를 한번 통찰력 있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됐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그런 걸 체크가 가능하더라고요. 딱히 영양사 선생님을 두지 않고도 PT를 받지 않는데도 그런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따로 비용이 들지도 않고 그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약속을 오늘 잘 지켰구나, 한 번 더 반성하고 일기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전에는 어플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나씩 다 기입을 해가지고 막 칼로리 계산해주고 뭐 지방이 몇 퍼센트, 뭐 나트륨이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는 걸 했었는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좀 번거롭기도 하고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기입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냥 사진을 이렇게 한 접시나 아니면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찍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올리는 것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자기 전에 올리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요. 탄수화물을 조금 더 많이 먹었네 오늘은. 케이크를 먹고 싶을 때는 끼니에 넣고 뭐 커피를 곁들여야겠다. 자꾸 단 게 먹고 싶으니까 커피는 하루에 한 잔만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날 어떻게 먹을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일주일 제가 포괄적으로 한 번 더 넘겨보면서 이번 주는 내가 약속을 잘 지켰구나, 양을 잘 지켰구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딱히 칼로리를 계산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일단 양이 많이 줄었어요. 양을 줄인다는 말은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 뭐 그런 구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칼로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엄청 막 버터를 덩어리째로 먹지 않는 이상은 이게 칼로리 폭탄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양을 좀 줄이면.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외식하기 전에 든든하게 먹고 가세요. 보통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뭐 아웃백에 간다 그러면 막 쫄쫄 굶고 가잖아요. 이제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아니면 왠지 친구들이랑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점심 때는 적게 먹고 가야지, 샐러드만 먹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폭식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배가 어느 정도 차야 폭식을 막을 수 있어요. 보통 외식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 위주로 먹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나 다이어트 하니까 너네 샐러드 다 무조건 먹어야 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없으려면 저녁에 약속이 있다면 점심 때 든든하게 먹고 가는 거예요. 대신 건강하고 좀 칼로리를 좀 적게, 섬유질을 좀 많이 넣어서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을 골고루 그렇게 섭취할 수 있는 식단으로 먹고 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란을 많이 넣은 김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닭가슴살을 굉장히 많이 넣은 빵이 들어간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포만감이 오래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든든하게 먹고 갔거든요. 그렇게 먹고 가면 저녁도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여유 있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먹으면 딱 1인분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웃백을 가든 빕스를 가든 아니면 회를 먹든 대게를 먹으러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딱히 막 다이어트 음식을 먹지 않아도 칼로리를 그렇게 많이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약속을 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들이랑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약속하는 게 조금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할게요. 중간에 한번 뭐 만약에 허기가 진다 그러면 아몬드 5알 정도를 먹고 간다든지 아니면 프로틴바 하나를 먹고 간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먹는 양을 조금 줄이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이어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다이어트의 포인트는 운동과 식단이기 때문에 식단만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일단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힘든 운동이면 상관이 없고 걷기, 뛰기, 수영, 필라테스, 요가 뭐 실내 사이클 뭐 다 상관이 없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배우기를 추천드려요.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런 센터에 가서 배우시기를 권해드리는 게 내가 암만 홈트를 해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극점을 제가 제대로 못 느끼거나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엉덩이를 쓰고 내전근을 써서 올라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큰 근육을 써서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른 근육을 쓰더라고요. 앞벅지를 쓴다던가 아니면 무릎 관절을 너무 과도하게 써서 이렇게 무리가 간다든지 뭐 그런 부상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에요. 특히나 강도가 높은 그런 운동의 경우는 더 그렇고요. 일단은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체력이 올라오면 그때 식단을 시작합니다. 식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1인분만 먹으면 되고 간식이나 야식이나 술 이런 것만 좀 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식단 기록을 매일매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눈바디를 잽니다. 체중도 저는 그때 재는데 너무 자주 재면 저는 안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전날 짜게 먹었어요. 그러면 수분이 많이 몸에 차서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여자분들은 생리 기간에 맞춰서 조금 더 수분이 더 찬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눈바디를 쟀고요. 뱃살을 한번 찝어보는 정도로만 체지방을 체크를 했거든요. 인바디는 안 쟀습니다. 너무 자세히 아는 것도 저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딱히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몸의 컨디션을 그냥 한번 파악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쟀고요. 한 달 보름 단위로 제가 이제 눈바디 쟀던 거를 이제 한번 쫙 보면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유지를 하고 감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이제 감량을 하는데 저는 지금 약간 유지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목표가 3kg 감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5kg 정도를 감량을 했는데 지금에서 더 빼면 왠지 근육이 더 빠질 것 같아서 저는 또 그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딱 50kg가 미니멈이라고 생각하고 감량을 하되 지금 유지 어터로 돌아설 예정입니다. 운동은 계속 쭉 해야 되고 체력도 저는 더 올라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근육이 더 빠지게는 안 할 예정입니다. 네. 빠지면 할 수 없지만 먹는 걸 더 늘려야겠죠? 아마도 그렇게 되려면 체력이 좀 딸리면 먹는 걸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재설정을 중간중간에 중간 점검을 하면서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식단 기록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탄단지 비율을 체크를 저는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접시에다가 밥
반찬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일단은 과일, 곡류, 음료수 뭐 모두 탄수화물이에요.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탄수화물 끊고 과일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과일도 결국엔 탄수화물이거든요. 과당이 들어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탄수화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곡류가 많이 들어간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과일은 많이 섭취하지 않았어요. 해도 아침에 탄수화물 대신 섭취하는 정도로만 먹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굉장히 다양하게 섭취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새우, 닭가슴살, 소세지, 오징어, 뭐 소, 돼지고기, 또 뭐 문어, 조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섭취를 했는데, 보통 닭가슴살 많이 섭취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닭가슴살 많이 먹기는 먹는데 그 이유는 간편해서입니다. 뭐 딱히 맛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그냥 데우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닭가슴살만 먹으면 너무 질리고 맛이 없으니까 다양하게 뭐 삼겹살도 먹고 막창도 먹고 쭈꾸미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다양하게 섭취를 하면서 제 입을 심심하게 놔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뭐 단 게 땡긴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섭취를 했고요. 지방은 따로 섭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는 그런 요리들에는 굽거나 튀기거나 그런 음식들이 많고, 그 다음에 샐러드에도 드레싱에 올리브유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은 딱히 제가 뭐 계산을 해서 섭취를 하지 않았고, 섬유질을 추가해서 섭취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반성할 게 있는 게, 섬유질을 많이 섭취를 못했어요. 원래는 조금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조금 풀 종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섭취를 많이 못했지만 되도록이면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거 제가 의식을 하면서 먹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개선되는 식단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인식을 하면서 섬유질을 조금 더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포인트가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다 체크를, 뭐 비율을 체크를 하지만 양을 제일 중점적으로 체크를 했고, 양을 적게 먹으면 그람 수나 어떤 비율이나 뭐 나트륨 섭취량, 그 다음에 뭐 단백질 섭취량, 탄수화물 섭취량 이런 거랑 상관없이 칼로리는 저절로 낮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감량하는 데는. 일단 포인트는 칼로리니까요. 그다음에 식단 운동을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운동 자세 체크예요. 비포 앤 애프터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제가 그전에는 가동성이 좋지 않았어요. 어깨가 이렇게 열리지 않고 이렇게 굽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손 위로 이렇게 웨이트를 한다거나 무게를 드는 운동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동성이 많이 좋아져서 그거 오버헤드 스쿼트 같은 거는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많이 안정화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바디의 비포 앤 애프터로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전에는 제 사진을 벌거벗고 찍는 게 그게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뱃살 때문에. 누가 볼까 무섭고 막 그랬는데, 뭐 지금도 딱히 뭐 엄청 좋다 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게 느껴지고, 제가 지금 얼굴도 살이 많이 빠져서 여기 턱선도 많이 살아있고 코도 많이 높아졌어요. 코도 많이 높아지고 눈도 굉장히 많이 커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의 지인들이. 제가 뭐 딱히 시술을 받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도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뭐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자신감도 올라가고, 몸매도 제가
입고 싶었던 옷 같은 거를 입게 되니까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주 눈바디를 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수분을 빼면 당연히 부피가 줄거든요. 몸의 부피가. 근데 내가 계속 이제 눈바디 집착을 하고 욕심을 내다 보면은 수분을 빼가지고서라도 체중을 줄인다거나 눈바디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는 거는 건강상의 위험이 있고 요요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내 몸을 체크한다, 내 몸 컨디션을 체크한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객관화가 가능해요. 저는 그걸 이제 인스타에다가 운동 릴스로 올리고 그 다음에 식단은 사진으로 올리는데, 그걸 이제 찍어서 올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모두 까발려지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객관화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은 운동을 좀 똑바로 안 한 것 같네? 아니면 식단을 오늘은 조금 해이하게 했구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객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화가 어려워요, 솔직히. 그 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나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하고 또 운동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올리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해놓고 먹으면 뭐해, 어차피 아는 맛인데 많이 먹으면 기분만 나쁘고 뭐 딱히 내가 좋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양이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은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게 돼요. 조금 더 멋있어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식단이나 운동 영상은 저는 인스타나 아닌 블로그에 올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부끄러우면 그냥 운동 계정 같은 거 만드셔서 올리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공개 계정이 운동이랑 조금 분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운동 계정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물론 팔로워 수는 많이 없고 그래도 따로 분리돼 있으니까 뭔가 전문적이어 보이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수가 올라가니까 조금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릴스 만드는 재미도 있고,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움직이는 거를 영상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이제 조금 재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다이어트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운동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이로그도 찍어 놨어요. 지금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올리려다가 궁금해 하시는 제 그 다이어트 한 달 총 정리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걸 먼저 찍어서 올리기로 하고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영상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인스타로 질문 주시면 제가 후속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Just like the sun, you showed me which way I should go. Yeah, just like the wind, you pulled me up when I was low. Oh yeah.